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은 이마트 분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매출액과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2017년도 이마트의 매출액은 15조 5천억 원이었고 18년도에는 17조, 19년도에는 19조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도 3분기 누적까지도 16조를 달성했고 4분기에도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매출액 기준 20조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매출액이 증가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이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확인해야겠지요. 매출 채권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율로 살펴보면 17년도에 2.96%로 시작해서 2020년 3분기에는 6.08%까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4개년도 연속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2020년도 3분기 기준 6.08%로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크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업이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영업이익은 어떤 추세를 그렸는지 살펴봐야겠지요. 방금 전에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2017년도에 보시면 5,8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2018년도에는 4,600억 원, 2019년도에는 1,500억 원, 그리고 2020년도 3분기 누적 기준은 1,520억 원 정도가 되네요. 수치상으로는 줄어드는 폭이 꽤나 심한데요. 영업이익률로 보면 2017년도에는 3.76%이고 2019년도에는 0.79%인 것을 알 수 있어요. 2020년도 3분기 누적 기준은 0.9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은 자동차 산업의 경우도 기아차를 저번에 살펴봤는데요. 기아차의 경우에도 3에서 5%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면은 현재 영업이익률이 턱없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쿠팡이랑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상대의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아무래도 판매 상품의 마진율을 최대한 낮추고 저렴하게 파는 정책을 많이 편 효과와 또 대대적인 홍보 정책으로 인해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 그리고 관리비가 상승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다만 이런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순이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순이익 또한 2017년도를 보시면 5.15%를 기록했다가 점차 하락하여 2019년도에는 1.48% 정도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추세 방향성은 영업이익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순이익은 영업이익률보다 수치적으로는 좋은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에서 기타 수익이랑 금융수익 그리고 지분법 손익을 더해주고 빼줘야지 법인세 비용전 차감 계속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기타 수익이나 금융 수익 그리고 지분법 수익의 총합이 그 세 개의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업 외 활동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기업의 본연의 사업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야 장기적으로 기업이 건실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본 잠식 여부입니다. 자본 잠식은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보통주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맨 아래에 있는 비율이 100보다 커지면 문제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부터 2020년 3분기 누적까지 비율을 보면 1%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 잠식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자본 잠식 부문에서는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유형 자산은 매출액 대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유형 자산이 매출액 대비 비율이 얼마만큼인지에 따라 어떤 유형의 기업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형 자산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유지하는 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토지를 제외한 기타의 유형 자산인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토지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마트의 경우 매출액 대비 유형 자산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살펴보시면 2017년도 기준 매출액 대비 유형 자산이 63%에 달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네요. 2018년도에는 61%,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52.47%, 그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의 주석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 부문에서 3,920억 원어치를 처분 및 폐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해 감가상각은 없지만 이마트가 보유한 토지 자산을 팔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이마트 지점을 토지와 함께 팔고 그곳을 개발한 기업 또는 사모펀드와 재계약을 하고 세입자 형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의 뉴스 기사는 2020년도 12월 15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마트 가양점이 매물로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맨 윗부분을 보시면 가양점 부지가 개발된 뒤 재입점을 하여 영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세일즈 앤 리스백의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 건물과 땅을 판 값을 일시금으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순간 큰 돈을 받을 수 있어서 기업들이 유동성을 순식간에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무형자산 및 영업권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무형자산에서 눈여겨볼 점은 영업권입니다. 하단의 밑줄친 내용을 보면 MRO 사업 인수 및 종속기업 취득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다시 말해 MRO 사업 인수 시 시장의 적정 가치뿐 아니라 그 기업의 노하우 및 브랜드 가치 등을 추가로 더 계산해서 줘야 그 기업을 팔겠죠. 그 초과분을 영업권으로 계상되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재고자산 증감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재고자산은 기업이 판매를 위해서 제품, 상품 등을 창고에 쟁여두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재고자산에 A라는 제품이 6,000원에 팔리면 그 제품을 만드는데 5,000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5,000원은 팔리는 즉시 재고자산의 5,000원이 매출 원가 5,000원으로 가지요. 거기에 소비자가 사간 6,000원의 금액이 매출액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매출액과 재고자산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재고자산의 수치는 늘어나고 있네요. 그에 발맞춰 매출액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에는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는 게 좋은데요. 회전율이 높을수록 재고가 빨리 나가고 들어옴을 뜻합니다. 2017년도에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6.41%, 그리고 2020년도 3분기 누적은 8.22로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네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우선 EPS라는 것은 주당 순이익을 뜻하는데요.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당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주당 순이익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잘 벌었다는 뜻이 되겠지요. 2017년도에는 주당 순이익이 22,000원가량이 되고 2019년도에는 8,391원에 불과하지만 다행히 2020년도 예상치는 19,427원으로 많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주당 순이익 EPS가 22,000원가량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1,750원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날짜 주식의 시가를 고려하여 계산해 보면 배당 수익률은 0.65%가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현금 배당 수익률 4년치를 보면 0.65%부터 시작해서 1.1, 1.57, 1.4, 34%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배당의 수치가 조금 우상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마트 주식을 배당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기 순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해야 건전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노란색 막대 그래프이고 2017년도에 8,982억 원으로 시작해서 2018년도에는 7,697억 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2020년 3분기 누적까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반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꺾은 선 그래프로 표시된 당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2017년도는 6,200억 원으로 시작하여 2019년도에는 2,238억 원까지 하락했다가 2020년도 3분기 누적 4,789억 원으로 반등한 것을 알 수 있네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당기 순이익을 뺀 값을 보면 맨 아랫부분에 A-B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폭이 점차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폭이 커진다는 것은 실제 당기 순이익보다 더 큰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마트와 같은 상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전년도에 매출 채권이 단기에 회수가 되었고 또한 외상으로 제품을 많이 구입하고 단기 말까지 그 돈을 안 갚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좋아 보이네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최상단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활동에 썼다는 뜻이 됩니다. 바로 아래 있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며 있지만 2020년도 3분기 누적의 경우 마이너스로 금액이 돈을 계속 갚아나가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2020년도 3분기 누적 기준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400억 원 정도로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 절대적으로 큰 수치는 아니지만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한 코로나19와 미래성장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 조치라고 보여지네요. 파트 3, Simply Wall Street Analysis입니다. 이마트의 스노우플레이크 애널리시스를 보면 사실 어느 것 하나 뛰어난 부분은 없어 보이네요. 배당도 그럭저럭, 기업의 가치 대비 현재 가격도 그럭저럭, 기업의 건정성도 그럭저럭이고, 과거 퍼포먼스도 그럭저럭합니다. 다만 미래 성장성은 점수를 아예 매겨지지도 않게 낮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기업의 밸류에이션 측면을 좀 더 살펴보죠. 우선 맨 왼쪽에 있는 PB 레이쇼는 0.4배로 기업의 시가 대비 아주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미래 ROE 경우도 2.8%로 산업의 평균치인 5.6%의 반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 옆에 있는 PE 레이쇼를 봐도 산업과 시장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성장성을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높은 멀티플을 주지 못하는 듯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PEGR 또한 마이너스 0.3배로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파트 4.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우선 이마트의 5년간의 주가를 살펴보면 최고점은 2018년도 1월 32만 3,500원에 달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최저점의 경우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인 2020년 초 97,300원입니다. 현재는 15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마트를 S림으로 계산한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네이버 금융에서 살펴보면 2020년도 예측으로는 ROE가 6.02%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값으로 계산해 본다면 현재의 적정 주가는 25만 2천원 선으로 현재 주가보다 60%가량 오른 값이어야 된다고 나오네요. 만약 내년도에는 퍼포먼스가 더 좋아 ROE가 시장의 요구 수익률인 8.05%까지 올라준다면 적정가는 그보다 높은 33만 7천원 선이라고 계산이 되네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마트는 오프라인 유통업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문제는 시장 상황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이마트는 월마트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일례로 온라인 쇼핑몰인 쓱마켓을 대대적으로 개편 및 성장세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에 있고, 쓱 매출의 상승폭이 이마트의 사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및 벌어들인 수익을 고려한다면 주식 자체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네요. 마지막으로 감사보고서 체크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얼만큼 개선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영업이익률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너무 낮은데요. 현재 온라인 매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의 결과로 보여지네요. 이마트는 온라인만 활동하는 업체와는 다릅니다. 오프라인에 깔려있는 많은 유무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선식품의 확대,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을 통한 고객의 감성 자극 및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서 매출 증대를 읽어낸다면 주가 또한 경쟁 업체를 따돌릴 만큼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지금까지 이마트 두 번째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